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현 정권이 승리를 위해서 무리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사실일까요? 팩폭이 따져봤습니다.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내쌤 치고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팩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공수처법과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워낙 핫해가지고 이 문제가 사실 조금 묻혔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네, 선거법 개정안에 현행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법이 통과돼서 올해 총선부터 바로 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다시 이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건 사실 상상도 못 해봤는데. 저도요. 관심도 없었지 뭐. 입시로 바쁜 고3들을 정치판으로 내몰겠다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딨냐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아. 예, 일단 그 네. 나라별로 이제 학제와 선거 연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걸 최대한 단순화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OECD 37개 나라 중에 그 데이터가 없는 2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 자료 중에. 그래서 35개 나라 중에서 25개 나라가 우리의 이제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에 이미 선거권을 가지는 걸로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졸업 후에 선거권을 가지는 나라들 한 10개 나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OECD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2배 이상 많은 나라들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선거권을 갖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늦었대요. OECD 국가 중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전 세계 국가들의 선거 연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자꾸 OECD 국가만 기준으로 삼냐? OECD 국가가 죽자 그러면 너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 그 232개국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서 봤어요. 봐도 압도적인 다수가 18세 미만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이제 인도네시아, 북한, 수단, 동티모르가 17세에도 있어요. 17세요? 17세도 있고 또 오스트리아, 쿠바 등 6개 나라는 16세. 16세 중3이 그러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거죠. 우리로 치면 반대로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얼마나 돼 있을까 봤더니 뭐 아르메니아, 카메룬, 피지 등 이제 16개 나라에 불과를 했고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닮은 꼴인 일본도 네. 원래 최근에? 거기는 만 20세였는데 2015년에 한 단계가 아니라 2단계를 낮췄어요. 만 18세로. 유리 보고 줄이 봐도 네 세계적인 추세이긴 한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요 18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가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근데 그건 너무 나간 주장이고요. 그쵸. 예. 물론 이제 영국 네. 노동당이 이제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뭐 추진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또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 말고 지방 선거나 주민 투표할 때 16세를 이미 적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또 선거 연령을 16세까지 낮추자 이런 논의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도 뭐 교육감 선거나 뭐 이런 것 쪽에 네. 실제 그 정책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논의가 이제 막 나오는 거지 이게 뭐 전체적인 추세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얻게 된 고등학생 수는 얼마나 될까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이죠. 나이스라고 하나요? 재학생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고교생 전체가 140만 명 정도 네. 되는데 그것의 한 10% 정도? 한 14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이번 총선 때 오.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3이지만 뭐 건강상의 요나 재외동포 나중에 국적을 취득한 이런 분들은 나이가 좀 되는 고등학생들도 있으시겠죠? 뭐 속된 말로 뭐 꿇었다? 예, 그런 일부 그런 분들도 예, 있다는 거. 예. 그러면 이번 이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정확한 그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와 2000년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났네요. 2000 꼰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지금 2020년에도 지금 사람이 태어나고 있구나. 맞아. 어? 2002년 1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예요. 2002년이면은 월드컵 때 태어난 아이들이네요. 월드컵 하기 한 두세 달 전에 태어난 와, 친구들. 이 친구들 그러면 2002년 월드컵을 못 본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일이 빠르고 느리고에 따라서 한 반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막 나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이게 뭐 위화감 정도가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안될것 장난으로 같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 나는 네. 투표하는데 너는 아직 어리구나, 아유 이러면서. 어린 놈 뭐 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그거는 근데 뭐 저희 친구들끼리도 하는 그래. 거잖아요. 빠른 년생이 그래. 막 형대우 받으려고 그리고 하고 꼭 막. 투표 이 선거 문제 아니어도 뭐 연예인 갖고도 싸울 수 있고 뭐 다 맞아요. 그런 거지 네. 뭐.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사실 그렇죠. 아니고 사소한 문제인데 네. 그런 건 사소한 문제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친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핵심 쟁점이죠. 핵심 교실이 쟁점이죠. 정치판이 되고 말 것이다. 네. 뭐 이건데 법이 통과됐잖아요. 근데 네. 지금도 뭐 여전히 우려하시는 분들의 핵심 논리예요. 근데 영국, 뭐 프랑스, 미국, 영국 같은 나라는 이미 70년대부터 18세였거든요.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서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거기에서 이 18세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뭐 그 시민사회단체나 교육부는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결국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수성이 있지. 입시 위주의 교육. 뭐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양극단으로 정치가 치닫아 있고 맞아, 그것도 있어요. 교육은 그래도 정치에 침입받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건 완전 뭐 대놓고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래서 되는 근데 부분인 결국 거죠. 그거를 다 모아서 보면 귀결점은 그건 것 같아요. 고3 학생들을 네. 철부지 없는 어린애로 볼 것이냐, 계속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아니면 정치적인 결정도 주체적으로 나름 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 뭐 성숙한 인격제로 볼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선거 운동이나 하는 것도 그럼 이제는 뭐 고3 그 고등학교 그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네네. 18세 미만의 그 친구들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의견들이 네. 있어요. 이렇게 2013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면 19세 네. 이상으로 정한 게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 네. 소원 심판이 있었어요. 그때는 19세 이상 투표를 하는 게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네. 판단 요지가 우리나라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직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일상생활도 보호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 근데 왜 이제 와서는 또 만 18세로 확대한다는 거죠? 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측에서는 다른 법령의 연령 기준을 내세우는 거죠. 다른 맞아요. 법령, 각 예. 법령들에서 뭐 몇 살이 되면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18세 이상이면 결혼할 수 있고 8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원 입대를 할 수 있는 나이고 네. 운전면허 딸 수 있고 또 15세 이상이면 취업도 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왜 유독 선거권은 투표만. 못 가지게 하냐. 이거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뭐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년은 또 만 19세로 되어 있고 이거 부딪히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좀 깔끔하게 나이를 통일하면 안 될까요? 그냥 모든 거를 다 만 18세로 하면 안 되나요? 아, 그거는 각 입법 취지가 있고 다 다른데 그걸 일괄적으로 하면 그거 갖고 또 논란이 엄청 나올 것 그래요? 같은데. 헌재가 그 부분을 짚어줬어요. 다른 법령들이 그 입법 취지에 따라 19세 미만에게 일정한 능력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선거를 하는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차등을 둬도 괜찮을 만큼 뭔가 합리적 요소가 있다라고 이때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준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하긴 우리 유관순 열사도 당시 나이가 16살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만세운동을 했고요. 또 일제강점기 때 10대 청소년들이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학습 능력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 능력도 훨씬 좋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권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이 같냐 다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것도 같은데 생각해 볼 지점이긴 해요. 특히 학생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들여다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저 일본이 선거권을 낮췄을 때 뭐 이렇게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했을 것 같잖아요. 네. 어린 친구들이. 근데 그렇잖아요. 실제로 자민당의 보수적인 정당을 더 많이 지지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거권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뭐 진보가? 진보를 더 지지한다고 그런 건 아니라는. 일본 선거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때 경제 이슈는 좋은 평가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젊은 친구들도 결국에는 자기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나 이슈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 있긴 있는 거지. 무작정 막 나는 어리니까 난 당연히 진보를 찍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논란의 핵심은 이 수능만 신경을 써도 모자를 판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부가 선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거나 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제를 좀 바꾸자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선거 연령이 만 18세라고 해도 졸업 후에 하면 되지 않냐. 입시에 방해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땡기자. 졸업을 좀 일찍 하는 정도로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 주장들이 상당히 보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학제를 바꾼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그 선관위가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한테 그런 혼란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빨리 좀 이거 입법 보완을 좀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네네. 뭐 학교 내에 이제 선거운동 관련한 그런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진짜 이거 아니면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연설을 뭐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학생들은 교내에서 나 누구 후보 지지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교사들은 어떻게 중립성을 확보할지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없어서 네. 그걸 좀 빨리 좀 이거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충분한 이번- 준비 없이 좀 졸속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한국당이 이제 신재철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제 그래서 갇힌 그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이라는 네. 걸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입장도 밝혔는데 이게 시간상으로 봤을 때 될까? 아니 근데 선거나 하라고 해놓고 선거 운동을 못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것도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이제 당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네. 학습- 그래서 교육부가 2월 말까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학습 자료를 빨리 개발해서 네. 이렇게 보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교사, 학생 모두에게 선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건데 근데 좀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죠? 너무 선거가 4월인데 2달 동안 뭐 애들을 그렇게 시간이 한다는 거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18세로 됐잖아요. 그때 경우에는 1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넘게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는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네. 18세 선거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50%로 찬성보다 한 5% 이상 높았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있는 거죠. 너무 빠르게 이거를 갑자기 올 총선부터 시행한다는 게 너무나 부작용도 많을 것 같고. 근데 막 어느 날 갑자기 마련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된 논란이었었어요. 저 예전부터 있었죠. 예전부터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시절이었을 때 새누리당도 같이 이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 논의 많이 했어요. 여야가 막론하고 낮추는 것에 나름 대해서 공감을 전향적으로 했었어요. 거기에는 네. 다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뭐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네. 뭐 좀 준비를 하자. 한국당뿐만 아니라 한국교총이나 학부모단체 이런 데서도 반대 많이 하시는데 결국 핵심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인데 그쵸. 이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이미 10년 전에도 시기상조였고 계속 시기상 계속 시기상조다. 저는 그러면은 정치하시는 분들께 말하고 싶은 게 그럼 10년 동안 이걸 준비하는 동안 안정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시행하면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겠어? 그랬으면 깔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사봐서 처음 네. 그런 사바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 사람 따라 다르다. 피부로 와닿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점점 나이 먹네. 노인층은 많아지는데 극단적인 예로 100살 노인은 투표할 네. 수 있고 네. 반대로 쪼그라들고 있는 이 젊은 층에서 아이들은 18세는 투표하면 안 돼. 이런 아. 개념이 이 시대 변화에 계속 맞을 거냐? 앞으로도 계속 시기상조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는 그거는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얘기해봐. 너무 빨리 힘들어. 난 그냥 안정장치를 마련해놓고 왜냐면- 하자는 맞아요. 취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또- 걱정이 있었거든요. 네. 막 이렇게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너무 이런 역차별. 정책들이 너무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그러니까요. 좋은 쪽으로 가는 예. 게 아니냐. 그리고 특히 교육 정책의 경우에는 그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면서 네. 수혜자가 되는 학생들은 만 18세는 제껴져 있었다. 다 어른들과 노인분들이 정해준 정책을 따라가는 형국이었잖아요, 결국. 네.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런- 찬성하는 그 논리 중에 제가 가장 와닿았던 게 현실을 좀 일찍 경험하게 해주자라는 취지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정치 교육을 투표만큼 좋은 교육이 어딨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도 하고 미국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지호 씨가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과 실전은 다르다. 완전 다르죠. 근데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20, 30대에서도 투표권이 있어도 투표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잘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음. 그냥 이거는 사바산 것 같아요. 이런 제일 경우가 문제는 많아요. 선생님이 진짜 제일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요. 수업 시간이든지 뭐 운영 중에 조금이라도 하면 그것도 학생이 선거법 가만히 위반. 있으시겠어요? 또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또 부모님이 또 뭐 난리피고 인원고 사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차피 선생님들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이슈에 대해서 더 조심하게 될 것이고 당신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치 편향적인 교육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삼아서 아주 교묘하게 이 얘네들을 유도해낼 것이다. 양측의 다 시선이 달라. 이렇게 또 갈려요. 학생들이 과연 투표를 할 만큼 어떤 정치적인 교육이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인데 이거는 사실 증명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거지 할 건 해보고 뭐 지금 어차피 통과는 됐으니까 네. 문제점이 있어 보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이제는. 솔직히 뭐 선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선거 운동을 학교에서 하게 할 것이냐 나는 이게 제일 되게 문제되는 크고. 부분인 것 같아요. 성관이가 촉구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니까 네. 아까 인원고 사태 되게 복잡한 문제라서 네이버에 인원고 사태 치시면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 한마디로 이게 이제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휩싸였던 거잖아요. 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반대쪽에서는 거 봐라 정치적인 어떤 의사를 밝힌 거 갖고 있던 논란이 되니까 학교가 이렇게 되지 않냐 얘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는 빨리 마련해 네. 놔야 되겠다. 그거는 확실하다. 그쵸.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뭔 올바른 선택? 뜬금없어. 어이구 봐 이게 문제라니까. 아니 이거 이렇게 원래벌레 예를 들어 넘어가면 안 포스터 되지. 정치 이슈는 일상생활에 맞닿아 있는 거라서 그냥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거를 알기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성이라는 게 이게 입시 교육 자체가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밥상머리 교육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이랑 토론하고 다 그런 얘기해줘. 정치 문화가 중요하다고. 난 되게 충격받았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당 활동을 하더라고요. 유럽 같은 나라는. 솔직히 저는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방향은 동의한다거든요. 어떠세요, 다들? 처음에는 반대였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저도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걸 잘 보완해서 이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는 진보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팩턴 편집하겠습니까 이거? 얘기할 거 있나요? 팩턴 가장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맞아요. 투표를 해보셨죠, 그죠? 네, 저는 사실 그 지난 총선이 첫 투표였거든요. 네. 그때 제가 21살이었고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친구들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고 생일이 안 지나면 만 18세여서 그쵸. 대학생이어서 막 술, 담배도 다 할 수 있는 나이인데 투표를 못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개인적인 제 의견은 이게 항상 2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 너네는 왜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하고 너네 권리를 안 찾냐 뭐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고3 때까지는 너네는 공부만 해 학생이니까 일단 대학 가는 거 판은 안 깔아준다, 집중해 이거지? 하다가 그래. 갑자기 1년 후에 20살 됐으니까 이제 정치에 관심 가져 이러면 좀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 교육의 측면에서 투표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생분이 20살이죠? 네네. 동생이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막막한데 모든 만 18세, 19세 분들이 제 동생처럼 그런 건 아닐 테니까 동생은 여기 너무 뒷담화시는 동생 이번 주 주제 고등학생에게 투표권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말고도 많은 나라가 투표권을 주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주 유용한 정보 팩트체크 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꾹꾹. 안녕히 계세요. 바이.